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밀착 토크 순서에 안상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선 의원이시고요. 지역구는 인천 중동구 강화옹진입니다. 삼선 의원이시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천시장을 광역시장을 네. 2번이나 역임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당 전당대회 원래 2월 27일인데요. 지금 연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권 후보, 당 대표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 자, 의원님 저희들 전번에 방송 나간 거 한번 보셨습니까? 예, 예, 봤습니다. 예. 예. 그날 많이 보셨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다 체크하기는 어렵고 그냥 이렇게 봐서 예. 워낙에도 이제 황장수 TV를 제가 이제 저녁 때 가서 늦게 침대에 누워서 몇 개 이렇게 유튜브 보는 게 있는데 반드시 우리 황장수 TV 보면 잠이 잘 와요. 아주 시원해서. 감사합니다. 예. 자, 요즘 그 선거 운동한다고 아주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어제 그 이제 트럼프가 그 신년 연설에서 이제 전 미국의 그 신년 연설에서 미국 정상회담 날짜를 2월 27일. 네. 그러니까 한국당 지금 전당대회 날짜로 잡았습니다. 예. 근데 한 번도 아니고 지난번에는 하루 전날에야 효과적이죠. 예. 6월 12일 날 해서 다음 날 있을 이 지방선거와 또 이 보궐선거를 재를 뿌리더니만 예. 이번에도 그 또 한국당의 전당대회 날짜에 똑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그러면 우연이지만은 네. 365 곱하기 365분의 1, 365분의 1 곱하기 예. 365분의 1이거든요. 예. 이게 확률이요. 예. 그러면 확률이 한 10,000분의 1. 10만 분의 1 넘어요. 예, 10만 분의 1이 넘겠네요. 그렇게 넘지. 넘는 확률이면, 저보다 계산이 빠르십니다. 제가 산수에 약해가지고. 그런, 예. 그런 정도의 확률이면, 예.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트럼프는 우리 사정을 모르니까 문재인 정부 측에서 누군가가 예. 장난질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예, 그렇게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이 녹화가 지금 목요일 날 하고 있고 어제 수요일 날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연기하고 당일 날 이 종전선언을 행여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종전선언 저지 장외투쟁으로 나서는 것이 맞다. 어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일부 후보 중에 한 명은 자기가 단원 당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이것은 정말 우리 민족 혹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어마어마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적으로도 그렇고 사후적으로도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데 국회의원들이 전부 광화문에 나가서 국민들을 모셔놓고 모아놓고 전국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원하는 방향의 여러 가지 내용을 호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직 당에서는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아직까지는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강력하게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중차대한 그런 시기에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그냥 무슨 뭐 킨텍스라는 공간에서 우리 식구끼리 뭐 몇천 명 모여가지고 무슨 축제하고 이런다는 게 지금 국민들한테 이게 어떤 모양으로 비칠 것이냐. 역사적으로도 큰 이게 나중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전당대회는 일단 연기를 하고 전당대회도 우리로서는 중요하니까 연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액션에 대해서 빨리빨리 결정해 나가고 국민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번에 그 미북 회담의 핵심이 종전선언이 될 수 있고 예.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곧바로 종전선언을 일단 평화협정으로 가는 레일에 차를 예. 올려버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평화협정까지는 시간 문제라서 연말 전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지휘도 네. 유엔사의 지휘도 다 변화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건 한국으로서는 비핵화가 안 되고 있는 예. 종전선언은 국가의 존망에 치명적일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가의 정체성, 안보를 중요시하는 한국당에서 전당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이걸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한 가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얘기가 벌써 1년 훨씬 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2017년 11월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이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우리가 북한의 핵 폐기를 먼저 주장하고 관철시킬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종전선언부터 또 건의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김정은이 서울 방문을 그냥 그 목을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모습이라는 데 대해서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 그 다음에 오는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베트남 사건에서 바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73년에 그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맺고 키신저라는 사람은 노벨상까지 탔죠. 그래 놓고 이제 평화협정만 했는데 미군이 무슨 필요 있느냐 나가자 해가지고 나갔고 그 다음에 베트콩이 우리로 하는 북한이죠. 밀고 내려와서 그냥 6개월 만에 다 적화가 됐어요. 그렇고 침략 하자마자 10만 명을 정말 척살했는데 사살했는데 그게 다 이제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자본주의가들 이런 사람을 다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시다시피 100만 명의 보트 비폴이 발생을 해서 그중에 25만 명은 자기 자식들 데리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수장당하고 이런 역사가 불과 40년 전의 일입니다. 어쩜 그렇게 모습이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베트남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회담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주 모골이 송연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데자뷰가 하나 나오는 게요. 지금의 미국의 트럼프가 뽑힌 부분과 그때 이 미국에서 닉슨이 있었는데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렇게 코너로 몰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거론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불황이 본격적으로 닉슨 때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70년 초에 이러다 보니까 닉슨이 그 국방장관과 둘이 나누는 대화가 메모가 공개돼서 베트남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에 공개가 됐는데 제가 그걸 봤는데 저 망할 베트남에서 빨리 철수를 시켜서 지지율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국방장관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힘이 약화되고 약점이 부각되니까 중국에 가서 핑퐁 외교를 해서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고 또 베트남을 그냥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어서 순식간에 자기가 마치 이 월남에 그때 가서 죽어나가는 미군들에 대한 불만들을 무마하면서 미국의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때와 지금 트럼프가 또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된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한 가지 아까 말씀을 첨부하자면 그래서 베트남이 어떻게 됐는데 베트남은 40여 년간을 그냥 천물 소득자리로 그렇게 고생하다가 요 최근에 이제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그래서 이제 베트남 GDP의 한 25%까지 차지한다는 거니까 국민들 중에서는 뭐 그럼 베트남으로 가자 그러는 것은 지금이 있는 세대들은 다 아주 이 가난과 고통과 이런 처형을 받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발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무슨 베트남형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무슨 좋은 모델인가 해서 하실까봐 제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의원님이 그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과거에 인천시장을 할 때 2009년도입니까? 영종도에 그 트럼프 타워를 갖다가 만들려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선거에서 이렇게 잘 안 돼서 그게 무산돼서 그때 이제 트럼프 현 대통령을 트럼프 타워에서 뺐다고 그렇습니다. 하셨죠. 그러면 의원님이
이렇게 가진 인맥들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미국이 정치에 좀 알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1개월여 전에 보낸 편지입니다만 이제 지난번에 만났던 그 사진도 좀 같이 보내서 이제 저를 기억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이제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편지 내용은 골자는 뭐 그 전에 이렇게 한번 만났던 사람으로서 하여간 우리 대통령의 지난번 여러 가지 성공적인 업적에 대해서 축하한다 이래놓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지금 그야말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한 것은 대통령이 그런 압박 정책으로 인해서 손들고 나오게 했는데 정말 그것도 잘한 일이다. 다만 지금 흘러가는 내용들이 혹시 우리는 북핵 폐기와 말하자면 제재를 같이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무슨 변수가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그런 그 과거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와 경협을 동시에 해달라는 취지의 건의서를 보냈고 거기 이제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어저께 발표하기를 27일 날 이제 평양 미국 정상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이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 나경원 대표가 우리 국회의원들 연합운명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하여간 원래 이제 국회의장과 함께 미국 방문 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부 13, 14일을 트럼프나 혹은 부통령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직 컨펌은 안 된 상황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았길래 나도 지금 트럼프를 만나려고 오래전에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 제안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같이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의 입장, 우리 한국 우파 보수의 입장을 전하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측의 얘기만 듣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뿌리인 우리 보수 우파의 입장, 그러니까 북미 회담이라든지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 혹은 핵폐기나 경협에 관한 입장을 전달을 좀 해주러 그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그 미국의 메신저한테 오늘 새벽에 통화가 돼서 하여간 열심히 본인이 노력을 해보겠다. 대통령 시간이나 부통령 시간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뭐 그쪽에서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경선 중이긴 한데 그냥 불이 나게 비행기 타고 갔다가 그냥 잠깐 방문하고 지금 돌아올 그런 생각을 하고도 지금 있습니다. 야, 경선 중에 한 표가 소중할 건데 중요한 어떤 결정을 좀 하셨다 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이 조야 라인에서 뭐라는가 하면 한국의 이 보수가 있느냐. 한국의 보수 세력이 지금 이런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세게 해야 미국의 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의식을 할 건데 현재 문 정권이 미국의 로비를 다각도로 워낙 이렇게 잘 해서 한국의 보수 세력의 존재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권력 핵심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한국에서 마치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이 대북 정책에서 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자기 목소리를 일정하게 강하게 내고 심지어 저보고 미국 대사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거론해달라 이런 부탁도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도대체 한국의 대사관에서 어떻게 정무적 보고를 했길래 6월 12일 날로
될 수 있냐. 그럼 6월 12일 날로 된다라고 하면 미리 통보를 받았을 건데 그날 다음 날은 한국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안 되는 날짜는 이런 날짜니까 이거는 피하고 나를 잡아주십시오 이라 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마지막에 정할 때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나를 강하게 주장을 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미국이 수용했으니까 그날이 될 건데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한국 내에 자기하고 배짱이 맞는 세력을 돕기 위해서 그래. 그날로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물론이죠. 예, 그래서 한국의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이 미국의 정확한 어머님이 커피 다녀오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의견을 알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신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주면 저의 메신저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신대용 장로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벙커버스터를 발명한 분이에요. 50m 콘크리트를. 뭐 아주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능이죠. 굉장히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예. 그런 이제 한국인 코메리칸이죠. 예. 그래서 지금 한 80쯤 되셨는데 재산 다 정리하고 이제 말하자면 은퇴한 상황에서 한국이 돌아가는 게 너무 자기 생각하고 달리 가니까 그야말로 왜 한국인들이 그 사람은 이제 국적은 미국이지만 한국 사람 특유의 아이고 이거 우리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 애국심이 이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돈 버는 사람이고 그런데 뭔가 한국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뜻이 맞아서 한국의 우파를 이렇게 잘 살리고 연결하는데 역할을 해보자 했는데 이 양반이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내가 트럼프랑도 옛날에 만났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직접 편지도 하고 다른 사람도 자꾸 이렇게 우파에서 정보가 들어가게 돼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하여간 그분이 이제 워싱턴에 가서 한번 어레인지를 해보겠다니까 이제 마침 이제 소위 미국의 북한 특보, 그러니까 북한 담당 대통령 특보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서 실효성 있는 정보다. 사실 이 편지도 한 보름 전에 대통령한테 전달이 됐다는 건데 그 신대용 장로라는 분이 그 북한 특보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이거를 포함해서 굉장히 인포머티브했다. 굉장히 좋았다. 근데 마침 그날이 김영철 씨가 거기 갔던 날 전날이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뭐 그렇게 한두 사람이 얘기한다고 뭐가 바뀌고 그러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도 이제 예측 불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요.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따라서 어찌됐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야 된다. 예, 지난번에 2월 12일 날 제가 그때 홍준표 대표가 대표를 할 때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선거를 방해하고자 하는 나를 잡은 것인데 임박해서 홍 대표가 적강 미국으로 가야 된다. 가서 백악관 앞에서 농성이라도 해야 된다 했는데 그때 불만을 토로하기는 했지만은 제대로 자기의 메시지를 이렇게 내지 못함으로써 또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어필을 이렇게 하려고 각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겠는데요. 지금 27일 날로 예정대로 한다고 보면 지방에 2번 돌고 그냥 후보자 연설 간 데서 8명입니까? 쭉 한 번씩 하고 그래가 지방에 뭐 2번 돌고 그리고는 2번 더 남은 상황에서 중간에 18일입니까? 컷오프를 해서 4명으로 자른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룰은 자기들이 만드는 건데 누가 만들어서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들끼리라도 민주적인 룰을 만들어서 막 TV 토론이든 뭐 안 되면 유튜브 종합 토론이든 해서 여러 번 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누가 이 시대의 야당의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용기와 담력과 투쟁성을 가졌는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략과 투쟁성 이 두 가지를 가장 한국당에 지금 지지하는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여러 번 토론을 해보면 이게 단지 뭐 이런 값이나 과거 경력 값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시대에 적합한 당 대표 후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을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당에서 저런다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 될 만한 사람한테 벌써 당 지도부나 당 선관위가 줄을 서고 있지 않으면 이런 짓이 생길 수 있나라고 제가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 선생님 정치평론가답게 어떤 아주 정곡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또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다 개인적으로 다 존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절차든지 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것이 국민들한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겁니다. 저는 지도부에서 더 아직도 이 신중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홍보물도 가고 이제 그 문자 메시지도 좀 가고 그렇습니다만 그건 아주 영향의 일부죠. 결국은 TV 토론이라든지 이 TV 토론이 얼마나 지금 그동안에도 많이 해왔습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TV 토론이 도입이 돼서 선거 때 우리 저 대통령 선거들이 뭐냐 하면 TV 토론에서 다 끝나는지 알지 거기 어디 지역에 다니면서 하는 거야 그냥 양념 삼아서 다니는 거지 그게 전부일 수가 없거든요. 그건 형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2번 정도 그냥 체육관에다 좀 모셔놓고 당원들 하는데 그것도 뭐가 잘못이냐면 과거에는 대의원들을 전부 다 체육관에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거 유권자가 38만 명, 40만 명입니다. 그러면 체육관 4군데다가 해봐야 2만 명 모이는데 5%밖에 모시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되게 동원입니다. 이거 참 자기 편 들어오고 창피해가지고 내가 정말 이 공개적으로 우리 당의 지도부를 비판하는 게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무슨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적시해서 잘못을 고쳐라. 또 잘못인 것을 알고 있어라라는 취지에서 이런 데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방송에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 4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심재철, 주호영, 정우택 이 넷이 서로 합의를 해서 지도부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우선 TV 토론을 컷오프 전에 지역 토론을 비롯해서 한 6번 이상 하고 또 후보가 이제 사명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전국 단위 TV 토론을 2번 하고 그렇게 하고 이 체육관 연설회를 없애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짜를 27일이 아니고 여기서 2주 이상 연기를 해서 완전히 이 북미 회담의 결론까지 어떻게 나고 여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만약에 이런 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보이콧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홍준표 대표 쪽도 이제 일단 동의를 했고 일단 김진태 의원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내일쯤 한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딴 사람이 아니라 한국당에서 자신들을 가장 이 시기에 잘 대표할 수 있는 후보를 뽑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못한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노출시키고 최대한 자기 주장을 하게 국민들 다수가 알게 만들어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특히 왜 연기를 좀 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달 이상 연기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6월 27일, 28일 이후에 한반도 상황은 여태까지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연락사무소를 만들고 그리고 이 북한과의 이 지원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한반도 정세가 완전히 변화하면서 한마디로 평화협정까지 밀려가서 미군의 지휘도, 유엔사의 지휘도 해체될 상황으로 갈 건데 그러면 이것이 한 달쯤 뒤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그 시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제일 잘 싸울 한마디로 이건 뭐 죽기 아니면 살기의 마지막 승부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걸 무슨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문 정권을 상대로 지략과 투쟁성을 가지고 사생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필요 없는 이유가
무슨 뭐 정해졌으니까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와서 저 정해진 대로 하자 하는 사람은 지금 당에 당원이기를 했습니까? 당에 무슨 지금까지 오는데 숟가락을 하나 이렇게 가져오기를 했어요. 다 된 밥에 뒤늦게 들어와서 사실 이 출마 자격도 없는 사람을 억지로 한간의 지지가 높다. 이 한간의 지지가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수 대중들이 각성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보수가 망해도 이 나라가 망해도 당신들 할 말 없다고 제 방송에서 이야기했어요. 지지가 높은 것과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그건 아주 다른 거다. 이게 무슨 뭐 연예인 뽑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좀 사명감을 갖고 투쟁을 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세론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대세론이라는 것은 시대에 꼭 이런 인물이 돼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대세론이지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고위직을 있었고 또 과거에 뭘 해서 지명도를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이 알려졌다는 것이 대세론입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보수 언론들도 이런 것을 부추기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이 슬그머니 그쪽으로 유도해 가는데 이것과 딱 잘못하다가는 지명도만 있고 경력만 화려한 사람이 막판에 한 방에 그냥 또 정권을 저쪽에 넘겨줄 수 있는 함정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은 이런 이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당 활동에 기여한 바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대세론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뭐 특정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비판을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팩트는 분명히 적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1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아주 고심참담 끝에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주 거듭나려고 그러고 있고 그를 통해서 내년 총선을 압승을 하고 그것은 뭐 문재인 정권 중간 심판론이면은 얼마든지 압승이 가능하고 그 후에 대통령 후보를 잘 뽑아서 총선에 대선에 승리해서 정권 창출을 정권을 다시 찾아오려고 그러는데 일단 이런 변수가 생겨서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이게 무슨 대통령 후보 뽑는 것처럼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우파 국민들이 너무 그동안에 고통을 받아서 과거에 이제 반기문 씨를 지지를 했다가 출마를 안 한다니까 바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황교안 총리 쪽으로 갔었고 그랬던 부분이 지금 아직도 이제 기억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뭔가 하여간 뭐 스타가 하나 나와야 이게 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잠재적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문재인이 하도 엉터리로 하고 하도 이제 적폐청산이니 뭐니 이렇게 폭정을 하니까 그런 대안으로 이렇게 흘러간 건 좋은데 문제는 지금 당의 대표로서의 스펙이 맞느냐. 그러니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희생을 하고 검증을 받고 나중에 뭐 국회의원도 한번 출마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면은 그야말로 우리 보수당도 좋고 또 우리 국가도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선거 포기하다 보면 그분이 무슨 선거 본인 선거도 안 치러본 사람이 어떻게 총선거를 치를 것이며 또 뭐 당에 나도 사실은 뭐 숟가락 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지난번에 지방자치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폭망했죠. 그때 서울시장으로 좀 나가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서울시장 후보도 없거니와 서울시장 후보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또 않는다고 그래서 그럼 선대위원장으로 좀 활동을 해달라. 안 한 겁니다. 당이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당이 지금 전당대회 하려니까 며칠 전에 와가지고 대표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또 당원들이 지금 임시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앞으로 활착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뭐 개인적으로 미워서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우리 보수가 갈 길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문제없이 갈 것이냐라는 것을 걱정을 하는 것이지 그분이 와서 잘만 하면 좋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죠. 자, 정권을 잡고도 촛불 시위와 또 뭐 일부 분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없는 허황된 이야기를 가지고 대중을 선동해서 정권을 뺏겼다라. 어디 가서 다른 나라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지 얼굴에 침 뱉는 창피한 이야기일 겁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선동이나 허위사실 가짜 뉴스에 권력을 뺏기고 탄핵당했다. 근데 그 정권에서 총리를 맡으면서 2인자로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도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내가 그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든가 보수의 폭망에 나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라는 적어도 이 자기에 대한 일정한 사과나 해명은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자신은 마치 박정권과 무관한 듯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건 좀 아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 없냐. 그래서 제가 한국당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회담에서 이제 종전선언이 이제 합의가 나와버리고 연락사무소도 나와버리고 그리고는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대북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제 이렇게 비핵화 없는 한마디로 이런 미국 간에 잘못된 딜이 나올 때 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참 대안이 없는데요. 그게 워낙에는 그런 것을 정권이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가 하여간 궁지에 몰려서 그런 건지, 뭐 이렇게 어찌됐든 김정은이 요구 조건을 잘 들어주면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다 그렇구나. 지금 야당으로서는 사실 아주 제한적인 수단인데, 지금 이를테면 저걸 장외투쟁을 지금 해서 계속 끝까지 저걸 밀어붙일 거냐. 근데 결국 이게 미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합의를 한 거란 말씀이죠. 예. 우리 정부랑 한 것 같은 거면 그나마 여기서 이제 투쟁을 해서 그 조건을 자꾸 약화시키거나 이런 것을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을 말이죠.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하고 북한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그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이제 워싱턴에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 것도 우리 목소리를 한번 전달을 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사실 죄송합니다. 막상 우리한테 아주 대한민국한테 불리한 그런 협정이 합의가 됐다 할 때 이건 정말 아주 난맥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국회에 있는 만큼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만큼 압박하고 또 마침 미국에는 우리 동포들도 꽤 많이 그 우국 충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여간 그 어떤 조치들이 자꾸 늦어지게 천연돼서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도록 자꾸 견제를 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그쪽도 정권이 바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내년에 총선거에서 압승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견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서 어찌됐든 우리가 정권을 잡게 되면 또 많은 부분 대한민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런 정도 로드맵이 아닐까 싶은데 또 좋은 말씀 있으면 지금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재선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법적인 문제들도 얽혀 있기 때문에 재선이 되지 않았을 때 본인이 지금 이 고검 변호사라든지 또 트럼프의 이 뒤에 이렇게 짱자방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다 지금 법적으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법적인 입장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하던 사람의 이 사생결단의 성부수로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동맹 역사 이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어쨌든 북한하고 뭔가 된 것처럼 해서 북한의 핵이 미국에는 위협이 안 된다라고 포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어떤 재선으로 가는 지지 기반을 만든다. 그걸 갖다가 이 한국의 문재인과 김정은이 정확하게 꿰뚫고 그 약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의원님한테 하나 좀 제안을 이렇게 드리면 한국당 의원 110 지금 몇 명이 113명이 다 미국행 표를 끊어가지고 돈이 없으면 모금을 하십시오. 아마 다들 모금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표를 끊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무슨 어떤 컨벤션 장소에서 한국을 갖다가 이렇게 걱정하는 미국의 정치인, 상하원 의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모셔다가 싱크탱크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한국당 113명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백악관으로라도 앞으로 행진이라도 한번 평화롭게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마 이런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자, 미국은 한국과의 이 70년의 동맹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기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우리는 이런 비핵화 부분이 저건 사기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이거를 임시적으로 덮고 한마디로 북한에 손을 들어주면서 대한민국을 저버리는 거냐. 우리를 베트남으로 만들고 싶으냐. 이렇게 한번 해버리면 이것이 미국 조야에서 언론이나 싱크탱크나 상하원에서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예요. 미국에 양심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트럼프가 아마 김정은과 한 합의를 지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좋은 제안이고요. 요번에 이제 내주 중에 뭐 저를 포함해서 나 대표 등 여러 명이 갔다 와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의원들 전원 혹은 더 많은 분들이 가서 그런 항의를 해서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꼭 좀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그 1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이야기는 2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